요동치는 비트코인 34,000달러대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33,000달러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말에 좀 안정적인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를 해봤었으나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여의치가 않아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계속해서 돌아갑니다. 어제 오늘 나온 소식들 한 번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이스라엘 투자 펀드 그룹이 비트코인에 2조 6천억 원을 투자했다라고 밝혀져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는데 구라라고 합니다. 뻥이래요. 어떤 놈이 밥 처먹고 할 짓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구라를 만들어가지고 굴리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에 어제 나왔었던 소식 중에 이거 제가 전하지 않았다라고 불만을 표시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이오스 개발자 주도의 거래소가 있었죠. 블리시라는 거래소인데요. 유명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크게 화제가 되었었죠. 예를 들어서 억만장자, 피터 틸, 블랙락, 갤럭시 디지털 등등이 함께 펀딩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회사가 조만간에 스펙과 피크 어쿼지션이라는 회사와 함께 합병을 발표하면서 조만간에 월가에 증시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블리시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과 함께 잠깐 올랐었던 이오스, 지금은 비트코인의 약세와 함께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 발표에 대해서 CNBC 크립토 트레이더 쇼의 진행자죠, 렌 뉴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원의 자회사 상장은 이오스 홀더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다. 신규 거래소와 펀드 유동성 마련을 위해서 현금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즉 이오스 가격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풀이를 한 것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리서치 기업 메사리 연구원 역시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이오스 홀더분들께서는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뉴스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비트코인 하드웨어 지갑을 개발한다라고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됐었던 캐시앱 스퀘어에 관한 것인데요. 증권 전문가들은 스퀘어의 증시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비트코인이랑 스퀘어를 한 묶음으로 생각하지 말고 스퀘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외에도 다른 장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스퀘어의 주가는 241달러인데요. 275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D.A. 데이비슨의 분석가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또 참고를 하시면 될 만한 그런 소식이었고, 자, 그 다음에 굉장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앱 중에 틱톡이라고 있죠. 전 연령대이긴 하지만 특히 젊은 층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동시에 암호화폐에 관련된 소개, 암호화폐에 관련된 분석 및 펌핑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소셜미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으로 틱톡에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를 못하도록 막을 것이라고 하네요. 이것에 대한 배경으로는 무분별한 펌핑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봤다. 그리고 또한 어떤 유명 인플루언서들은 이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를 추천하면서 뒷돈을 받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소셜미디어에 대한 검열이 저는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트위터도 그렇고 뭔가 자유스럽게 생각을 표현하고 발언을 하려는 것을 계속해서 점차 막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무작정 이렇게 막지 말고 그냥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틱톡상에서 더 이상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는 들어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 파라과이 국회의원 중에 비트코인에 관련된 법안을 제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죠. 이름은 칼리토스 르얄라. 발음이 어렵네요. 자, 아무튼 이 양반인데, 이 사람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 소식에 굉장히 크게 흥분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양반과 또 다른 상원 의원이 다음 주에 비트코인 규제법을 공개하면서 비트코인을 파라과이 내에서 합법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전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기를 엘살바도르처럼 법정화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암호화폐 친화적인 국가로 파라과이가 발돋움하기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파라과이 내에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라면, 물건을 사고 파는데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면 그게 법정화폐랑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이 해당 법안을 공개하는 날짜도 나와 있는데요. 7월 14일로 되어 있고,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날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 만한 중대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만한
메가 울트라 자이언트 발표가 있다. 혹시 이 사람 저스틴선 팬인가요? 자, 아무튼 이렇게 크게 사람들을 기대해놓고 큰 발표가 아니다. 그러면은 정식적으로 이 사람을 허언증 환자로 임명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아프리카 TV 같은 거 방송하면 잘할 것 같아요. 자, 뭐 일단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큰 발표가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중대 발표하니까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폼플리아노 역시 7월 12일 뭔가 중요한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피자에 이어서 비트코인 치즈버거가 나오는 것이냐라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요. 부디 저는 비트코인 투자자 입장에서 좀 뭔가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에 큰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하고 영양가 있는 좋은 발표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한편 마이크로스트레러지의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파라과이의 희망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라는데요. 과연 비트코인은 파라과이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주게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마이클 셀러는 혹시 무슨 발표가 나올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자, 아무튼 이거 기다리는 맛에 다음 한 주를 기다려도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언제나 이 재밌는 일이 넘치는 암호화폐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 월가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실적 보고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기업들이 생각하는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코멘트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현지 매체에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성적보다 이빨이 더 중요하다. 최근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염병 델타 변이, 기술 대기업 규제 그리고 미국 중국 간의 긴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기업들의 이빨에 따라서 이것이 실제 우려인지 아니면은 근거가 없는 것인지 확인할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2분기 기업들의 실적 자체는 좋다라고 하죠.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좋아졌다라고 하니까 뭐 좀 괜찮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그에 이어서 미국 연준에서 원자재 부족과 구인난 때문에 경제 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증시에는 큰 호재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경기가 회복이 지연된다. 그러면 테이퍼링을 안 하겠다라고 풀이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회사채라든지 자산들의 매입을 꾸준히 늘려갈 것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는 앞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도 좀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 자, 최근에 흔들리는 비트코인에도 불구하고 채굴자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꾹꾹 눌러 담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공급량이 사상 최저치에 도달했다. 그러므로 매도 위험이 감소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거래소 내에 남아있는 양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최저치를 기록을 해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약한 손, 비트코인을 쉽게 파는 사람들에 의한 비트코인 매도의 위험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매체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트코인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꾸준히 사서 그들의 하드웨어 월렛에 옮기고 있는 추세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스마트 컨트랙트에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 발행된 양의 무려 3분의 1 정도가 묶여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그와 동시에 이더리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서 또 자신들의 개인 지갑으로 옮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만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 상승장은 끝났다라고 믿고 있는 가운데, 저는 그래도 아직 그 반전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서 계속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비트코인 관련된 분석은 나와 있는 게 없는데요. 제가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잠깐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디가 더 문인데요. 딱 이름값 하듯이 상승에 관련된 차트를 올려놨습니다. 비트코인 추세를 이렇게 그어놓고 이 비트코인이 조만간에 이 추세에 다시 한번 도전해서 이것을 뚫게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 2021년도 하반기에 들어서 가지고 비트코인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맥없이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반전이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호랑이 기운을 비트코인이 뽐낼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렇다면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바로 광고 영상 재생, 토마토밭에 떡볶이 던져주기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틀어주시면 저에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